그 다음에 또 궁금한 지역이 청주입니다. 아, 청주요. 네. 청주 전 개인적으로 잘 봐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왜냐면 약간 중심에 있기도 하잖아요. 이게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그런데 살짝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 네. 거의 투자자의 성지처럼. 이게 데이터상에서도 나타나는 게, 전국에서 외지인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1등이 어디게요? 세종입니다. 아, 세종? 네.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찾아라 그러면 세종이었어요. 그쵸?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다 투자자들이 위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올 데이터 기준으로 올 4월 달에서 8월, 9월 달 정도 데이터로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외지인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세종이고 2등이 청주. 충북입니다. 네, 충북의 우리 대표가 어디입니까? 청주죠. 그쵸. 네, 그래서 아까 성지라고 표현하듯이 시점적으로 한 시점에 몰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공급자잖아요. 공급자들이니까 이분들이 출구를 찾을 때도 비슷한 시기에 출구를 찾는다라는 거죠. 서로 빠져나오려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셨다가 같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2년 후에 무조건 출구 찾겠다 생각하지 말고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출구 찾으십시오.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되는 게 한 번 들어가면 같은 시기에 쭉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쭉 같이 넣는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데이터상에서도 그래 넣는지. 흥덕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상당구 쪽으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한번 볼게요. 수급은 안 보도 뭐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급은 안 볼게.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량이 2009년도부터 평균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안 좋았어요. 네, 시장 강도 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이 15년부터 지금 언제까지였냐면 2020년 1월 때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는 하락시장이라는 거죠. 하락시장이었는데 이 상승시장 하면서 이제 거래가 이렇게 튀면서 이 거래량도 지금 역대급으로 거래 많이 된 게 보이시죠? 네. 눈에 확 보이시죠? 이게 이렇듯이 거래가 많이 됐고 그러면서 이 가파르기 곡선이 우리 과거 이 곡선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전세가 받쳐져요. 시장에서. 그래서 전세가 받쳐져서 굉장히 거래 많이 들어갔는데 이 거래 많이 들어갔던 구간 있죠. 2020년 5월. 예를 들면 2020년 11월 요때 투자자들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출구들이 비슷하게 22년 5월 뭐 22년 11월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여러분들은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좀 매도 전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본 김에 거래량 수입시도 한번 볼까요? 물량도 지금 흥덕구는 조금 있어요. 지금 청원구하고 서원구는 별로 없는데 지금 보시면 2023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 6월이면 아까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 6월에 맞물려 있었잖아요. 그럼 입주 물량까지 맞물려 있죠. 그럼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대략 지금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하반기에 출구를 찾으시거나 안 그러면 아예 지나서 출구를 찾으시거나 이렇게 좀 찾으시면 좀 그나마 좀 조정되는 걸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뒤로 물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팔려고 해놨는데 잘 안 팔리게 되면 계속 가격을 또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2023년 6월을 피해서 매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라 생각이 듭니다. 흥덕구 기준으로? 네네네. 네. 나머지 서원구 그 다음에 상당구는 여러분들 부동산 지인에 들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종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좋죠. 네, 영원한 하락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네, 언제까지 또 하락이 하게 될지. 분석을 해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세 수요가 좀 감소했어요. 근데 작년에 세종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전세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전국에서 전세 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세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가 계속 이렇게 받쳐주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까지 계속 이렇게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거의 한 1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 세종의 전세 수요가 그 수요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대전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전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유성구 쪽이라든지 이쪽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많이 작년에 오르다 보니까 그 수요들이 굳이 세종에 갈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가격이 싸서 갔는데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다시금 대전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대전 유성구에 지금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그게 빠짐으로써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매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지금 유성구 입주 물량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등 시기, 우리가 좀 더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전세 가율,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조금 턴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세종은 딴 거 없이 그냥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것만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붙이자면 제가 대전 출신. 맞다. 유성구에 제가 살아봐서 네네. 이 유성 IC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가까워요. 보니까 네, 한 2, 30분. 그러니까 세종은 세종 플러스 유성구 이렇게 좀 같이 봐야 되는 곳이다 맞아요. 보니까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이제 거의 같이 생활권이 같죠. 네, 같이 이렇게 좀 그 물량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 그 도안 쪽에 좀 있어요. 네네. 아직 들어올 그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거 전세가 좀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맞아요. 하시면 되지 우리 않을까. 한번까지 대치 지역 하면 아까 그 입주 물량 플러스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 대전이랑 세종을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세종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 가까이 유성구를 한번 플러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물량이 나오죠. 네. 그래서 보면 21년도에 지금 세종 물량 좀 있죠. 그 다음에 22년도는 유성구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요때 물량이 조금 21년, 22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 많은 구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좀 많이 빠져서 이제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 좀 넘다 그러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세종도 전국구로 사랑받는 그쵸. 지금 도시라서. 투자자들이 가장 비율이 높은 지역이 세종입니다. 또 유동성이 많으신 분. 저는 은감생시 19년도에 괜히, 아우. 뭐 선대출 끼도 많죠. 지인쌤도 시전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도 네. 임장을 다니시고 뭐 네, 스타트업도 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본업은 투자이시잖아요. 네, 그쵸. 번호는 네,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석에서도 저도 여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네. 이게 좀 궁금해서 뭐 아파트를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뭐 경매 베이스도 하시고 아파트도 하시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투자 스타일로 좀 하세요? 제가 이제 부동산 지인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 투자를 거의 대부분 그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대한민국의 법정지상권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부산이 이게 전쟁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뚜껑이라 얘기하죠. 네. 뚜껑이 엄청 많아요. 전국에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뚜껑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 뚜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매에서 권리의 하자죠. 네, 권리의 하자가 있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지금은 법정상권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낙찰이 돼요. 제가 당시 낙찰 받을 때는 이게 저감을 30% 해요. 한 평에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0% 저감을 해서 한 7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 2번 유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격을 낙찰을 받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권리의 하자를 치유하면서 원 가격을 회복을 하는 형태로 이제 매도를 하는 흐름 투자가 아니죠. 온전히 본질적인 가치를 내가 싸게 사서 그걸로 이제 채워나가는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지인을 만들면서 흐름 투자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탑재를 하면서 이게 경매랑 흐름 투자를 같이 접목을 하니까 이게 정말 재밌어요. 어떤 식으로 전공을 시키세요? 최근에 제가 이제 올해 낙찰받은 물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저감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물건 같은 게 창원 물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원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분위로 보면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가 있는데 1분위라는 것은 그 지역의 평당 가격 가장 하위 20%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창원 같은 경우는 하위 20%, 1분위 지역은 안 움직였습니다. 안 움직여서 그 아파트 단지에 경매가 나왔는데 뭐 공식 이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낙찰을 받았냐면 7,800에 낙찰을 받았어요. 7,800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물건을 전세를 얼마나 했냐면 9,500에 전세를 냈어요. 수리비용 1,000만 원 들었죠. 1,000만 원 들었지만 그래도 풀피입니다. 네, 돈이 남았죠. 근데 그런 물건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좀 꼼꼼히 예를 들면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왜냐면 창원은 앞으로 계속 좀 더 오를 거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좀 못 나뉜 거죠. 왜냐면 제가 1분위 지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그리고 옆에 직장도 있고 굉장히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약간 조금 빠져 있다라는 것뿐인데 그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전세가 9,500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메리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인테리어 공사 끝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공사 끝나면 1억 더 받겠는데 저도 그냥 욕심을 버려야지 싶어서 이제 바로 이제 공사 중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네, 그렇듯이 지금은 전세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일반 물건이었습니까? 아니요, 경매 물건. 아니 그러니까 권리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경매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매 절차만 조금 알게 되면 그냥 일반 매매랑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버리시고 좀 접근해 보시면 내가 뭐 법정지상권이라든 유치권이라든 이런 거 다 알고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만 알겠다 그러면 기본적인 절차만 보시면 되고 요즘 뭐 그런 또 유료 사이트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인수권리가 있다, 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있는 거 안 하시면 돼요. 문제 있는 물건은 물건 중에 한 5%도 안 돼요. 그리고 95%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내가 특히 지금 갭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갭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차트로 흐름 투자, 앞으로 어디가 오를 거고, 앞으로 어디가 물량이 부족할 거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가격이 시장에 보니까 전세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전세 가격으로 뭐 이 정도 넣을 수가 있겠어. 그러면 내가 전세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시면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아니 뉴스에서 보는 거는 낙찰가율 여전히 고공행진 뭐 이런 기사만 보다가 네네네.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풀피 얘기 들으니까 쏠긴 한데. 이건 뭐냐면 네. 사람들은 늘 그래요. 관심 있는 지역만 봐요. 관심 있는 단지만 봐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약간 열애가 돼 있는 서울 거예요. 뭐 이런데. 그쵸. 네, 그렇듯이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그러거든요. 이제 물건들을 가끔 진쌤 이 물건 어때요? 막 이런 물어봐요. 내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알만한 단지 같은 경우는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면 누가 봐도 좋은 물건들은 실질적으로 높게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 놓은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속에서 이제 못난이라고 표현하기는 못하지만 좀 외면받지만 그 시장에서는 또 외면받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그 아파트 단지 이름 처음 들어봤어. 그렇지만 실수요자들한테는 전세가 잘 나가는 물건이야. 그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 찾으셔야지 뭐 예를 들면 누가 들어봐도 알만한 그런 물건. 반포자이 뭐 그런 건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거는 당연히 낙찰가율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에 해운대 우동이라면 부산 대장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경남마리나 아시죠? 경남마리나가 올해 3월에 신고가 17억을 찍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물건이 경매로 나왔었어요. 그게 얼마에 낙찰되냐면 13억 안 되게 낙찰됐어요. 뭐지? 뭐 권리관계가 복잡한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일반. 깨끗했어요. 예, 그리고 앞에 바로 연구조망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그렇게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유동성에 의한 그런 대출 규제에 대한 조정을 좀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제 그런 물건 같은 경우도 지금 내 집 마련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꽤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매와 흐름 투자. 흐름 투자를 접목하면 날개를 답니다. 네.